저는 그 코세게드의 대표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윤성 선생님이시고요. 나중에 나오실 거고, 그리고 저희들 나중에 선생님들 수업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포트를 많이 해주실 최형조 사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코세게드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지난 한 9년 동안 주로 영어 사업에 되게 많이 저희는 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본사 EMO드랑 본사와 같이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전부터 저희들도 코딩하고 메이커 쪽의 교육들을 진행을 이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동안은 사업도 없고 저희들이 투자만 하고 계속 있다가 작년에 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학교 쪽의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비즈쿨 동아리 활동들 지원들 하는 부분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부산 경남을 이제 책임을 지고 찾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을 스포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부산시사 코세게드 자체에서는 부산 진구 여기 진로 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영도구 다인고 교육 이런 쪽들을 하고요. 작년에는 진구, 영도구, 동구, 연제구, 강서구, 수영구 쪽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수업이 있고요, 오후에도 수업이 있고요 해서 선생님들 스케줄을 맞추어서 우선은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수업들 비즈쿨하고 그리고 구청 진로 지원센터 수업한 부분들을 블로그에 전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들을 주로 했는지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솔칼리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태솔칼리지는 저희들 이제 영어 강사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요. 태솔 자격증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2016년부터 한 6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 200명 넘는 선생님들, 수료생들 있습니다. 온라인 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작년에 11월에 이제 온라인 촬영을 다 맞춰가지고 온라인까지 저희들이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전국구 기업으로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공장인가 기업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은 이제 방과후 영어 쪽도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중복된 학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간 수업을 하시고 있고 또 개인 강사님들은 저희 영어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코섹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방과후 영어 쪽에서 꽤 좀 유명하고 영어 강사 양성을 잘한다. 선생님들 좋다고 이제 소문이 좀 많이 난 저희들이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쪽은 저희들이 영어보다는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부분들 되게 저희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이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기자재하고 교구를 드려가지고 수업 준비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셔서 시연 수업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업 가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방과후 선생님들께서 빈 시간들이 꽤 있으셔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 오전이나 아니면 쉬는 날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 즐겁게 들으시고요. 아마 수업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만큼 좀 보람된 시간 됐을 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세게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최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에디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앞에 있는 이 주황색 로봇을 코딩을 해서 이렇게 동작시키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본 건데 혹시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에디슨이 스크래치로 오늘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로 되지만 오늘은 스크래치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고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디슨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 정도로 있고 여기서 저희가 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크박스라고 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고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 1차시에서 2차시 정도까지 여기까지 해서 에디슨의 구조랑 그리고 간단한 조작법 바코드를 익혀서 조작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크래치로 조작하는 그런 거를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도 조금 기본적으로 기본 조작법 익히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연주를 해서 에디슨 단순 블록만 연결을 해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에디슨의 흥미를 가지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건데 여기 음악 연주까지는 상당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프로그램 연결 방법이나 그런 걸 학생들이 좀 놓치게 되면은 우리 뒷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앞에서 좀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뒤에서는 충분히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실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뒤에서는 조금 너무 자세한 설명은 줄이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슨 소개를 제가 드릴 건데 이 주황색 로봇 에디슨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머 로봇이거든요. 제가 바코드를 읽혀서 움직일 수도 있고 스크래치나 파이썬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이미 설계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한 대로 그때그때 동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맨 첫 시간에는 이제 에디슨의 여러 가지 센서랑 그리고 거저나 그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그걸 찾으면서 구조도 익히고 이제 버튼을 통해서 에디슨을 움직이게 해보는 그런 방법을 완벽히 숙지하는 게 맨 첫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머블 로봇이고 이제 에디슨 센서가 각각 어디 있는지 이제 뒤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에디슨 윗부분이 투명한 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칩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에디슨의 마이크로 칩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CPU 그리고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부품이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칩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에디슨에 올리고 나면은 얘가 오른쪽 바퀴랑 왼쪽 바퀴 그리고 뭐 LED나 그런 데다가 그런 명령들을 전달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디슨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른 부분 이런 센서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하면서 그 센서가 사용될 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실 때 그 버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 버튼은 저희가 바코드를 읽히거나 에디슨의 프로그램을 짜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버튼이고 네모는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시키는 버튼이고 이제 동그라미 녹음 버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코딩한 대로 에디슨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눌러서 에디슨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같이 해볼 거라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한 번 눌렀을 때고 3번 눌렀을 때는 에디슨이 바코드를 읽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코드를 읽어서 에디슨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이렇게 버튼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지금 이해만 하시고 이제 바로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면 말고도 여기저기 LED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밑에 쪽은 저희가 라인 추적 센서는 저희가 맨 뒤에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활용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밑에 쪽에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LED 양옆에 비어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이 헤드컴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 앞에 있는 회색깔 케이블을
이어폰 잭 말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전부 꽂으시면은 이제 나머지 이어폰 잭 같은 부분을 태블릿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서 저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코딩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앞에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에다가 이어폰 잭을 꽂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으시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스크래치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다 케이블을 꽂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코드로 이거 사진인데 바코드로 한번 에디슨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거 지금 바코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그냥 바코드를 읽히면은 바코드에 있는 대로 에디슨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에디슨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버튼 3개를 어떻게 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학생들이 읽히는데 이제 익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바코드가 실제로 뭐 마트나 아니면 서점에 갔을 때 책에 붙어 있는 바코드는 거기에 가격이나 아니면 생산한 국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에디슨 바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지가 에디슨에는 이미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활동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바코드들이 있는데 바코드 옆에 보시면은 주황 색깔 작은 글자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바코드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한 2개 정도 같이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까지 한 다음에 바코드 부분을 넘어가기로 할 텐데 맨 처음에 저희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바코드를 보시면 주행 중 장애물을 만나면 후진 후 오른쪽 회전하여 피함이라는 바코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읽혀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슨 전원이 밑에 쪽에 있거든요. 이거 에디슨 전원을 켜주시고 케이블은 지금 빼셔도 돼요. 케이블을 지금 빼셔야지 이제 에디슨이 움직이면서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에디슨 전원을 켜시고 에디슨의 여기 화살표 있는 쪽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동그란 버튼을 짧게 3번 누르시면은 바퀴가 움직이는데 딱 바코드까지만 가고 띠링하면서 멈추는데 혹시 조금 더 가거나 안 가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이렇게 3번을 누르시면은 에디슨이 딱 바코드만큼만 이동하고 바코드를 읽게 되는데 그러면은 1분 후에는 이제 바코드에 있는 프로그램이 에디슨이 탑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뭘 눌러야 될까요? 네, 세모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방금 읽혔던 바코드가 장애물 만나면 피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재생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정지 버튼 눌러서 에디슨 한번 멈춰보고 다른 바코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읽혔던 바코드 바로 밑에 보면은 검은 선 안에서만 주행하도록 하는 바코드가 있는데 그걸 방금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읽혀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큰 검은 색깔 원이 그려진 활동지가 있는데 이 안에 에디슨을 넣고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방출 딱 들어갔어요. 네, 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신 것 같으니까 바코드로 조작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스크래치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코드로 이렇게 학생들이 버튼으로 어떻게 에디슨을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코드를 익혀서 에디슨을 조작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익힌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이랑 연결을 해서 스크래치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스크래치로는 우리가 에디슨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런 사고능력을 기르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디슨의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꼭 익혀가야 뒤에서 좀 심화된 내용이 나올 때 학생들이 여기서 도박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인터페이스는 선생님들이 스크래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스크래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블록 구성도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에디슨의 동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디슨이 전진이나 후진 아니면 우회전 좌회전 이런 블록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블록이 다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학년이 낮은 학생들은 영어를 좀 어려워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간단한 영어라서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학년이 낮은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는 영어를 조금 어려워해서 실제로 수업하실 때는 어떤 문제만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돼야 될 블록 같은 것도 같이 제시를 하시면 조금 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는 이렇게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활동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활동지가 있는데 우선 그냥 기본 주행으로 해서 에디슨이 여기 그림자가 있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을 직진만 하게 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블록이 사용되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업로드하는 거에만 이 드라이브 카테고리에 있는데 이 블록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리는 20cm로 바꾸고 속도는 8로 바꿔서 스타트 밑에 한번 붙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업로드해볼게요. 네, 다 블록을 다 연결하신 분들은 업로드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스크래치 하다가 보면은 학생들이 영어라서 한글로 하고 싶다고 이제 프롬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역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번역을 눌러서 한글로 바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번역을 해도 여기 블록은 한글로 안 바뀝니다. 다른 메뉴들은 한글로 바뀌는데 이건 한글로 안 바뀌기 때문에 일단 번역에 효과가 없고 그리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에디슨의 코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학생들한테 번역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한글로 바뀌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번역을 해줘야 돼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넘겨줄 때 이어폰 잭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어폰 잭으로 이제 넘겨줄 때 볼륨을 항상 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컴퓨터로 할 때는 그냥 볼륨 100으로 해주시면 되고 태블릿이나 뭐 다른 걸로 하실 때는 미디어 볼륨만 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태블릿에서 소리 신호 같은 걸 이용해서 에디슨의 명령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볼륨이 최대가 돼 있어야 정상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학생들 보고 볼륨 최대로 하라고 하면은 볼륨을 최대로 하고 나서 이어폰 잭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청력 보호 때문에 볼륨이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이어폰 잭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100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이어폰 잭 연결하신 다음에 다들 태블릿 볼륨을 미디어가 최대로 올라가게 한번 볼륨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볼륨키 이용하셔가지고 미디어를 최대한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일반 별 소리가 아니고요. 네, 미디어를 들어주세요.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네, 미디어 볼륨 최대로 만드신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에디슨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런데 저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것까지는 했고 케이블로 이제 태블릿에는 케이블을 끼웠으니까 반대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에디슨 아래쪽 부분에 끼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다 끼워주시고 다 준비가 되시면은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이걸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 창이 뜨면은 이제 여기 팝업 창 밑에 있는 프로그램 에디슨을 누르시면은 코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에디슨 녹음 버튼을 누르셔서 에디슨 양쪽 LED에 다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눌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에디슨 그냥 살짝 껐다 켜주시면 다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음 버튼 눌러서 양쪽 불이 다 들어오게 한 후에 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소리가 나면서 에디슨으로 전달이 됩니다. 녹음 버튼이요?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이거, 아. 그러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심화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뒤에 프로그래밍 할 때 익혀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긴 여기를 탈출하도록 한번 에디슨 코딩을 해볼 건데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블록을 써야지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어떤 블록을 써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앞에서 직진할 때 쓰는 블록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이 두 개를 더 사용을 해서 여기를 한번 빠져나가게 코딩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하시면은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한번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 이 두 개 블록이랑 그리고 앞에 전진하는 블록까지 한번 활용을 해서 5분 정도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고 넘겨보시는 시간까지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시더라도 일단 넘어가서 뒤에 거에서 제가 봐드릴게요. 뒤에 거에서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지금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할 때도 크게 어렵진 않고 이렇게 좌회전이랑 우회전, 막 직진 이런 것만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실제로 처음 응용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블록을 활용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이렇게 가면서 그냥 차량 운전할 때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에디슨은 직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진을 하고 그런 동작들이 다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데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몇 명이 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이제 역주행을 해서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후진하면서 이동하도록 그 학생들한테는 따로 미션을 주시고 못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여기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전 주행까지 해서 에디슨에다가 스크래치를 어떻게 옮겨주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체험하는 데 목표를 했고 이번에는 음악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는 에디슨이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에디슨에 코드 넘겨줄 때나 아니면 에디슨 전원을 켰을 때 나던 소리들 그런 삐릭 소리를 저희가 비프음이라고 합니다. 비프음이 에디슨에 있는 버저라고 하는 일종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해서 음의 높낮이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음악을 한번 연주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에디슨 버튼 옆에 보시면은 이 버저랑 소리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 소리 감지 센서는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이제 버저를 이번에는 한번 활용을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활동지에도 아마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음이랑 그 음을 의미하는 알파벳 그리고 박자랑 그 박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적힌 활동지를 하나 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악보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여기 시간이 만약에 조금 여유롭다면 학생들이 직접 이 나솔파 이거를 어느 알파벳에 넣어야 되는지 박자는 뭘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으면서 여기까지 블록을 구성하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파벳을 넣어서 알파벳을 그리고 또 박자별로 구분을 해서 이대로만 넣으면은 음악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에디슨이 소리도 낼 수 있다라는 걸 체험을 해보고 저희가 뒤에 가면은 비프음이라는 그런 걸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프음 체험 위주로 간단하게 하는 실습입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바로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보면서 이 코드를 한 여기 정도까지만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코드를 한번 따라서 작성해 보시고 에디슨으로 넘겨서 실행해 보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실행시키셨을 때 소리가 혹시 안 나시는 분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리를 어떻게 해서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걸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실생활에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한번 에디슨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인터넷의 일종의 스마트 쓰레기통을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외선 센서를 활용을 해서 에디슨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아까 바코드 할 때처럼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를 해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의 의미를 정확하게 학생들이 조금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영상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스피커를 통해서
집안 전체 조명을 켜거나 아니면 뭐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을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영상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oT 개념을 이해하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조금 앞에 했던 코드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들만 나열을 했었는데, 여기부터는 조건문이랑 반복문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디슨 전면에 보시면은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이 적외선 센서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고,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구현하는 모습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앞에 손을 대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닫히고, 이런 스마트 쓰레기통이 실제로도 우리 인간이 페달을 밟거나 뚜껑을 열지 않아도 센서로 감지해서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쓰레기통인데, 다른 기능까지는 구현을 못하지만 이 센서를 이용해서 이 정도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완성된 코드인데, 지금부터는 좀 내용이 앞에 거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완성된 코드를 선생님들이 한 3분 정도 보시면서 직접 이렇게 따라 붙여서 완성시키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코드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보시고 따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고 실행시키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먼저 완성된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따라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수업하실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마트 쓰레기통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같이 잠깐 이야기해본 뒤에 이렇게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놓으실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배치는 일단 한번 이렇게 사진대로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에디슨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 투명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종이컵이랑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종이컵을 드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바퀴에 이 뚜껑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셨으면은 실행을 하시면 동작이 될 텐데, 근데 실행을 하실 때 에디슨 밑에 쪽, 바퀴 있는 쪽 말고 앞부분이 조금 바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연필이나 그런 걸로 받쳐주셔야 에디슨이 오작동을 안 합니다. 오른쪽 앞에 코드 반대로. 에디슨 앞쪽 밑에 뭐 케이블이나 볼펜 같은 거 살짝 받치시고, 그리고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손을 댔을 때 뚜껑이 열리는지, 그리고 손을 안 댔을 때는 동작을 안 하는지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뚜껑이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에디슨을 공중으로 향하게 살짝 드시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의 다 해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코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바퀴에 붙일지 왼쪽 바퀴에 붙일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통일시키는 이유가, 학생들이 각자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코드는 오른쪽 바퀴를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왼쪽 바퀴에 붙였으면은 왼쪽 바퀴 뚜껑이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봐주기도 힘들고 학생도 코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서 학생들이 다 통일된 방법으로 놓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하신 뒤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 앞부분에 이 바퀴 있는 쪽 말고 앞부분이 살짝 기울어지니까 거기 밑에를 연필 같은 거 살짝 받쳐주시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실 때는 에디슨을 공중으로 살짝 들어서 손으로 가렸을 때만 동작을 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코드만 설명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센서를 활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턴온이라고 해서 이 센서를 켜줬는데, 여기 있는 센서가 무슨 센서를 의미할까요? 이 영어를 읽으시면, 네,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서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뚜껑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 감지 센서를 켰고, 여기서 이제 센서 데이터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센서를 켜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클리어는 왜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는 조금 컴퓨터 공학 쪽 이야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실행됐던 그런 데이터가 남아서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동작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지워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 후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문이 나오는데 이 if가 혹시 뜻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조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육각형 모양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if문 안쪽에 있는 블록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록은 조건이 만족될 때만 실행되는 거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실행이 안 되는. 지금 조건이 뭔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앞쪽에서 장애물이 감지됐을 때만 여기 있는 블록이 실행되도록 하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if문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뒤에 가면 조건문을 여러 개 쓴다거나 아니면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실행하는 블록까지 추가되는 그런 조건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꼭 조건문의 역할을 학생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에디슨이 할 수 있는 건 바퀴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에디슨 바퀴를 이용해서 오른쪽 바퀴가 뒤로 돌도록 이거를 앞으로 돌도록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열릴 때 뒤로 돌았으면은 닫힐 때는 앞으로 돌아야 되고 열릴 때 앞으로 돌았으면은 닫힐 때는 뒤로 돌아야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 코드는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여기를 다 다르게 하다 보면은 그걸 수정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뚜껑이 점점 이렇게 경로를 벗어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 스피드가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반동이 붙어서 조금씩 에디슨이 움직이면서 경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3이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값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코드를 보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바퀴가 뒤로 움직여서 열리게 하는데 이 코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퀴가 뒤로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딱 일정만큼만 열리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은 바퀴가 0.2초만 뒤로 돌고 그 다음에 스탑을 해서 멈추고 열린 상태로 잠시 멈췄다가 0.5초를 대기하고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서 열린 방향 반대로 돌아서 닫히고 마찬가지로 0.2초만 0.2초만 돌고 다시 바퀴를 멈추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한 코드는 아닌데 이제 조금 앞에 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구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코드가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반복문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 쓴 forever가 무한반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한 번만 실행되고 멈춘다. 그래서 쓸 때마다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문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 라고 하시면서 반복문 넣는 위치, 반복문에 포함되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동작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복문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스마트 쓰레기통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블록들 같은 거만 마지막에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너무 잘해서 스마트 쓰레기통을 아주 빠르게 끝냈으면 저희가 앞에 했던 음악 연주랑 결합을 해서 뚜껑이 열리거나 닫힐 때 음악 소리가 날 수 있게 이런 것도 즉석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 자율주행은 센서를 이용하긴 하지만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코드는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드를 보고 따라한 다음에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빛감지 센서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지금 하는 자율주행 코드랑 이 뒤에 하게 될 장애물 감지 코드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코드를 학생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는 게 여기에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만 잠깐 보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자율주행 차량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장애물이 감지되는 에디슨이 장애물을 감지하는 원리는 이런데 에디슨 밑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다고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LED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투명한 LED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LED가 빛을 내보내면은 만약에 반사되는 빛이 없으면은 빛은 장애물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감지를 하는 건데
빛이 반사가 안 되면은 장애물이 없어서 빛이 그냥 끝까지 간 거니까 얘가 센서가 장애물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서 LED가 내보낸 거를 반사해서 이 센서가 인식을 하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빛이 되돌아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조금 복잡한 좀 어려운 물리 개념이지만 학생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 밑에 있는 빛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래는 실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생긴 복잡한 경로에서 하는데, 이 경로도 정상적으로 따라가지만 저희는 아까 바코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둥근 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이렇게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 코드만 따라서 제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코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거는 LED를 이용해서 빛감지 센서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른 센서를 켜고, 앞에서는 장애물 감지 센서고 여기서는 빛감지 센서를 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한 번만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중지시킬 때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문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율주행 코드는 이제 이 두 개인데, 자율주행 코드가 생각보다 짧은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으로 살짝 전진하면서 회전, 저희가 아까 미로 직진 다음에 했던 거기서는 그냥 우회전 좌회전 그냥 방향만 트는 거였고, 여기서는 살짝 전진을 하면서 회전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처럼 일반적인 직진을 하지 않은 거는 에디슨 센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정확하게 반사되는 면이랑 안 되는 면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진이 아니라 턴 포워드를 이용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조건인데, 반사되는 면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반사되지 않는 면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각각의 상황에 계속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방금 이 검은 색깔 선은 보시면은 흰색 면은 반사가 안 되고 검은색 선은 반사가 되는 면이기 때문에 이 각각 반사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반사가 될 때랑 안 될 때 조건을 줘서 에디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율주행 구현을 했고,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구현을 하면은 돌아가는 것까지 되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해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본 뒤에 이 뒤에 이 코드는 지금 선생님들이 해보시진 않을 거지만, 이 코드는 보시면은 장애물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빛감지 센서가 아니라 장애물 센서를 이용해서 만약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를 하면은 비품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LED를 켜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인데, 학생들은 이 코드랑 방금 했던 그 자율주행 코드를 합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감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이제 응용해서 작성해 보는 것까지, 실제로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런 모양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부분이랑 센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추가만 하면은 완성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 내용이 추가를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어느 코드를 넣어야 할지, 그래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좀 코딩에 필요한 그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반려견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로봇인데 반려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감정을 조금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드는 건데, 저희가 좀 더 심화돼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손을 따라오거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조건문을 하나만 활용을 했는데, 조건문을 여러 개 활용을 하고, 그리고 until이라는 조건문도 한번 알아본 다음에 조건이 참이 말고 거짓이 됐을 때 할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if-else 조건문이랑 반복문, 비트 반복문이라는 새로운 반복문을 한번 코드에서 활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려견 로봇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영상은 저희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또 마찬가지로 적용 센서 이용해서 장애물을 감지를 하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코드를 구현하는 모습은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 손이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손이 감지되면은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 코드는 이제 완성된 코드는 여기에 이제 포에버가 추가된 게 완성된 코드고 이 코드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건문이 지금 3개가 사용이 돼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장애물이 감지되는데 앞에서 감지됐을 때 그리고 왼쪽에서 감지됐을 때 오른쪽에서 감지됐을 때 이렇게 3개의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감지됐을 때는 혹시 무슨 동작을 하고 있나요? 네, 앞으로 8cm 직진했고 왼쪽에서 감지됐을 때는 왼쪽으로 3도 회전을 했고 오른쪽에서 감지됐을 때는 오른쪽으로 3도 정도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문 3개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보시면은 방금 했던 건 손을 따라오는 반려견 로봇 그 영상에서 보신 그 로봇을 구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애교 부리는 반려견 로봇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손을 댔을 때 움직이기만 하는 제자리에서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코드에서 직진하는 정면에서 감지됐을 때 그 조건만 삭제하고 각도만 조금 늘려주면은 그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에디슨이 반려견 로봇이 우리가 박수 치는 횟수 아니면 얘가 소리를 감지하는 횟수에 따라서 각자 다른 동작을 하도록 박수가 한 번 감지됐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고 두 번 감지됐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는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길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반복만 추가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 못하신 분들도 제가 일단 코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오늘은 약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이렇게 완성을 못 해보시는데 나중에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에디슨이랑 PPT 가져가셔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소리 감지 센서를 이번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적외선 센서랑 빛 감지 센서를 활용을 해봤고 이번에는 소리 감지 센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명칭은 박수 감지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소리, 박수가 말고도 다른 소리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wait until이라는 또 다른 조건문이 나와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도 에디슨이 아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켰을 때는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박수 소리나 아니면 다른 소리가 감지됐을 때 그때부터 동작을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박수 횟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박수가 그냥 한 번 감지됐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박수가 감지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0.5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5초 동안에 다른 박수가 감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총 2번의 박수가 감지되면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cm 전진이라는 블록을 실행을 하고 만약에 0.5초 안에 이 박수가 또 감지되지 않았다면은 조건이 틀린 거기 때문에 else에 있는 왼쪽으로 회전이 실행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살짝 손 들어주시면 설명 다시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if랑 else라는 이렇게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도 우리가 동작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조건문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until이라는 조건문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0.5초는 두 번째 박수가 감지되기까지 시간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 박수를 너무 빨리 치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치면은 그냥 한 번으로 인식한다는 거를 알고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까지 같이 해본 다음에 이제 박수를 세 번 감지했을 때는 뒤로 가기 기능을 하는 그걸 추가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응용을 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수정을 할 때는 여기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 조건을 추가하고 하면 되는데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했던 것처럼 wait until에서 프로그램 실행 후에 처음 박수가 감지될 때까지는 대기를 하다가 첫 박수가 감지되고 0.5초 동안에 또 박수가 감지되면은 다음 if문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참일 때 실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박수 감지인데 두 번째 박수 감지가 되고 또 0.5초 안에 박수가 한 번 더 감지되면 총 3번 감지가 되면은 이제
뒤로 10cm 후진을 하는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만약에 두 번만 감지됐을 때는 여기서 한 번 감지하고 두 번 감지했는데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if의 else 부분이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 가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조건문 여러 개를 같이 포함을 해서 그리고 else가 붙어있는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걸 구현을 하고 좀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좀 빨리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그 음악 연주랑 이제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조금 앞에 나온 거랑은 다른 생소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주크박스를 한번 구현해 볼 건데 혹시 주크박스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MP3 플레이어처럼 원하는 곡을 선택을 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 걸 주크박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변수랑 병렬 처리 개념을 이제 조금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코드 설명만 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손을 앞에 갖다 대면은 각각 다른 곡, 변수 값이 바뀌어서 각각 다른 곡이 재생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손으로 감지시키는 거는 적외선 센서로 하는 것보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영상이랑 다르게 위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눌렀을 때 변수 값이 바뀌게 하는 코드로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먼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변수는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걸 학생들이 이해를 하게 이렇게 A 변수, B 변수, C 변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뮤직이라는 변수를 활용을 할 건데 뮤직이라는 변수는 1부터 3까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조건, 육각형 모양이 조건이니까 이 조건으로 뮤직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다른 노래가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병렬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병렬 처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코드들은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스타트 밑에 다 블록을 붙였기 때문에 앞에 동작이 완료되면은 앞에 동작이 수행되고 난 뒤에 그 뒤에 동작이 수행이 되고 뒤에 동작이 수행되는 코드였는데 이 코드는 병렬 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주크박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 지금까지 스타트만 활용을 했는데 스타트처럼 생긴 게 두 개가 더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동그란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있는 거는 삼각형이 눌렸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삼각형이 눌렸을 때는 음악을 뮤직변수 값에 따라서 재생을 하고 동그란 버튼이 눌렸을 때는 변수 값을 바꿔주는 순서대로 1, 2, 3, 1, 2, 3 이렇게 값이 변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가 그 밑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피트라는 반복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품을 통해서 지금 주크박스가 몇 번 곡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1이 선택되어 있으면 소리가 한 번만 나고 3이 선택되어 있으면 3번 소리가 나도록 여기에 원래 숫자가 들어가서 리피트 3이면 3회 반복을 하는 건데 변수 뮤직이 들어가서 뮤직의 값만큼 반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동그라미 버튼으로 곡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삼각형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인데 앞에서 썼던 개념이랑 조금 다르고 좀 더 어려운 개념이라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응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에디슨 설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티처블 머신이라고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다들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는 알고 계실 텐데 인간의 그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한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표적으로 체험 하나랑 그리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퀵드로우라는 체험인데 인공지능이랑 같이 퀴즈를 통해서 이제 스피드 퀴즈처럼 문제를 맞추고 풀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림으로 머신러닝의 학습을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리게 되는 그림들이 머신러닝
학생이 학습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또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은 여기에 단어, 무엇을 그려야 할지 단어가 나오고 이제 20초 이내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그리면 밑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단어를 맞추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20초 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체험입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보면서 이게 머신러닝 덕분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머신러닝은 뭘까? 그래서 이런 작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이 직접 학습을 하는 그런 게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의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강의당 하나만 보고 체험 말고 직접 학생들이 방금 에디슨을 동작했던 것처럼 티처블 머신이라는 가상의 이런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만 한번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포즈나 음성 같은 걸 인식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분류 기준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시에서는 분류 기준이 2개밖에 안 나왔지만 2개 이상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음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즈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미지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방법은 클래스가 각자 2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업에 맞춰서 클래스를 하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샘플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웹캠으로 학생들 사진을 찍거나 직접 촬영을 해서 올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사진들을 다 다운받아서 여기 업로드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웹캠을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디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디슨을 올리고 여기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촬영합니다. 각도를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여기 클래스 명에는 에디슨이라고 클래스 명을 바꿔주시고 이제 밑에 클래스는 종이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으로 웹캠을 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료가 이렇게 저장이 됐다,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옆에 트레이 모델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만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시 대기 중이라서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방금 만든 그 티처블 머신을 직접 로그인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링크만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링크를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이메일 같은 걸로 종송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웹캠이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저희가 만든 클래스가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에디슨을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에디슨의 비율이 100%가 되고 종이컵을 인식을 시키면 종이컵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티처블 머신으로 자료를 줘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과정이었고 이 뒤에는 이제 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이컵이 인식됐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고 에디슨이 인식됐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는 그런 걸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티처블 머신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인공지능 수업까지 할 수 있다는